자,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9시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전체 공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네, 스타워즈 봉주 제임스 니하오 아하 고니치와 오즈의 맙소사 스파이 스바. 제가 전에 러시아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국의 미수다에 출연했던 분이 완전 러시아 사람은 아니고 약간 체코 쪽 가는 길 하여튼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분이 스파 시빠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스파이 시빠 이렇게 가르쳐줬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러시아 사람들 반응이 걔네들끼리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랬더니 네가 인사한 것도 맞는 건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좀 약간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다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사람마다 발음이 약간씩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시작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지? 챗GPT한테 물어볼까? 그게 아마 재작년 2월인가 작년 2월인데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그게 뭐 2월 5일인가 7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이제 발발했죠. 그러면 벌써 몇 년 지난 거야? 1년에 2년에다가 지금 2년 거의 한 9개월 정도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1950년도에 그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가 전쟁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6.25 전쟁에 대해서도 되게 면밀하게 많이 봤었는데 실제 전투는 한 초반 1년에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휴전협정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강원도 이제 전방고지에 군복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지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짜 뭐 200m, 300m 앞에 있는 고지 하나 더 뺏으려고 그걸 기준으로 휴전선이 형성이 될 테니까 진짜 포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한마디로 그 소모전이죠. 그런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거기 이렇게 러시아군처럼 가서 이렇게 참전하게 된 것도 마지막에 이제 휴전선을 긋기 전에 마지막 작업이 아닌가. 또 트럼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쟁은 이제 종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고 거기서 이제 전투하는 그 군인들 얼마나 죽고 힘들겠어요, 그죠? 하로보이 진장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썸네일을 정해봤습니다. 비트코인 84,000달러 예언 적중 이렇게 팩트에 기반해서 저도 사실 살짝 잊고 있었는데요. 1억 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3월 달에는 사실은 1억 원을 가긴 했었지만 달러로는 3, 4월의 고점이 73777이었거든요. 84,000불을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김프가 거의 뭐 8% 10%가 붙어서 올라간 좀 진짜 1억 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1억 원을 돌파를 한 거고 여기 제 책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교보문고에 올라가 있는 이 소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암호화폐 투자에서 증권형 토큰까지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9월 달에는 이벤트로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제 책을 구매해서 보신 분들 그리고 뭐 선물 형태로 받으신 분들 모두 책을 읽으시고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조금 넘게 지났잖아요. 그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 교보문고 그 소개된 걸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암호화폐 시대에 부자 되는 원칙, 퀘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 사실은 이제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사람들한테 와닿는 건 이런 거죠. 비트코인 자산, 뭐 비트코인 투자 이러면 책은 더 판매됐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또 정서가 좀 암호화폐 투자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인 면도 아직 많이 있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 투자라고 정했고, 이 내용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식 투자에도 거의 다 해당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었고요. 네. 실방 참여가 직업. 안녕하세요. 실방 참여가 직업은 좀 이렇게 재미로 닉네임을 정하신 것 같고 참 재미있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적어놓은 그 목차는 이제 여러 번 수정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할 때 원칙 5가지를, 첫째 정보를 알아야 이긴다, 두 번째 본인의 이제 자신의 성향을 알고 투자해라, 세 번째 원칙에 충실해라, 넷째 전략적으로 사고하라, 다섯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투자 습관을 배워라, 이런 책인데, 뭐 아주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평들이 다 좋게 평을 주셨어요. 책을 그래도 괜찮은 책이다. 그리고 추천사로는 그때 이제 저희 또 디지털 경제 협의회 회장님이기도 하신 윤태성 교수님이 써주셨고, 김영주 사단법인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님이 써주셨고, 이정엽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장님께서 지금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로집사라고 법무법인을 이제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초동 건너편에서 사무실을 이제 얻으셔가지고 실제 이제 직원들을 열어두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우 또 유능하신 분이고요. 자, 제가 이제 그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본인 소개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 협의회 사무국장이기도 하고 투자 분석 전문가, 또 저자, 뭐 이렇게 뭐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강연도 나가고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엔 지금 이제 표기가 안 됐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제 주식 관련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2000년에 입사해서 2013년도까지 근무를 했고, 2011년도, 12년도, 11년도죠. 정확히는 2010년도 8월부터 2011년도 12월 겨울까지 1년 반 동안 이제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주간 이제 그 영어로 수업하는 MBA를 다녀왔고 수료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도에 1년 정도 아모레퍼시픽 근무를 하고 나서 이니스프리가 이제 그 5조 원 매출 신화를 찍기 전에 1조 조금 넘을 때 합류를 해서 이니스프리 성장에 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스 시그마 이제 마스터 블랙벨트라고 제가 3기 이제 1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회 시간에 이제 서경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제 책 페이지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167페이지 5장 전략적으로 사고하라 부분에 현명한 투자는 지금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가 화면 잠깐 봤습니다. 또 화면이 잘려서 나올까봐 지금 트라우마가 약간 생겨가지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화면이 이렇게 약간 다시 읽을게요. 현명한 투자는 지금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희소성을 갖는 재화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여기서 머지않아는 제가 작년 시점에서 올해 가을 9월, 10월, 11월을 생각하고 썼다 그랬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84,000달러, 약 1억 원에 도달할 것이며, 이거는 지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84,000불인데 1억 2천만 원이 넘어간 거죠. 이 가격을 한 번이라도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치는 16만 8천 달러, 약 2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로 만약에 16만 8천 달러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제가 빨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1,400원을 적용하면요 2억 3,500만 원이 되시겠습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변동이 있겠죠. 이런 예측에 대한 답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와 희소성이 그것입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한 번 더 도래할 것이기에 우리는 전략적 사고를 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었고요. 이제 제가 이런 거죠. 뭐냐면 야 키웨스트가 제가 키웨스트지 84,000달러 다 맞춘 사람이야. 나 잘났어.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자 이미 작년에 예측을 했던 이 가격이 실제 도달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쁘다기보다는 안도감이 들죠.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인데 책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표기할 때 저는 되게 심사숙고하고 이제 그 집필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야 이거 내가 맞췄으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은 진짜 1도 안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출판사 대표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책에 오늘 저희 직원이 알려줬다. 84,000불 돌파했다. 그래서 저도 잊고 있다가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저도 이제 좀 알게 된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우리 출판사 대표님한테 톡을 보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누가 제 욕을 하고 있나? 그거 이렇게 간지럽지. 네. 자 출판사 대표님께 그래서 제가 격려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바로 올리긴 그렇고 그럼 공식적으로 그래도 또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요건 FM 버전이고 약간 비하인드 버전 말씀드릴게요. 불확실한 시장에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정확히 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퀴에스트님의 식견이 탁월하고 책에도 신뢰가 갈 것 같네요.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신다면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자산 투자에 있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은 저한테 해주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와 이거는 무슨 뭐 로또 맞출 확률보다 더 뭐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계속 저한테 자주 물어보세요. 두 번째 책은 언제 쓸 거냐.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보통 책이 출간이 되면요 100권도 못 파는 책이 한 80-90%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략 제가 알기로 한 1,500권인가 1,600권 정도 팔렸다고 얼추 들었는데 손익분기는 넘겼기 때문에 출판사에 이제 민폐는 다행히 끼치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판사가 한 400여 개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금 많이 잡으면 더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아주 몇 개 출판사 빼고는 되게 어렵대요.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지만 책이 우리나라가 워낙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쓸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1월에 이게 이제 월자가 표기가 그래프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만들었는데 42,000달러에서 지금 88,000불 정도 됐으니까 지금 조금 빠졌을 건데 한 2배 정도 이제 상승했죠. 달러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이제 고점은 73777이었지만 바이낸스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제가 기재해 놓은 거기 때문에 71,000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달에 58,000불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밀어 올린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볼 때 이런 모양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이렇구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월 달에 비트코인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지금 12일 동안 움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9,700만 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1억 2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얼마가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2,400에 300당 한 2,700만 원 정도 상승했죠. 그리고 24년도 비트코인 가격 월별 추이를 보시게 되면 55,800만 원, 이건 단위가 1,000원이니까요. 업비트 기준이고요. 5,8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이제 상승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은 제가 그은 게 아니고 그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옵션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추세선을 넣어주니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인데 제가 오른쪽에는 좀 지워놨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뭐 주황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제가 매달 1일이 되면 우리 이제 유료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이 박스권 내에서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11월 부분은 좀 이렇게 지워놨습니다. 가보정님 안녕하세요. 반가. 그래서 지금 여기 흐름을 잘 보시면 약간씩 저도 틀린 달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다음 달에 그 움직임을 맞춰왔던 거를 거의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요 10월달, 9월달 요 때는 매우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고 좀 대응을 하면 시나리오를 갖고 좀 투자에 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를 땐 어떻게 하고 내릴 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단 이제 전체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선을 좀 정해서 수위를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보시는 자료일 텐데 alternative.me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고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신 지표죠. 그래서 지금 now extreme greed, 그러니까 익스트림이 매우 이제 강력한 그런 뜻이니까 극도의 이런 뜻이니까 greed, 탐욕이 매우 지금 강한 상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조 지표를 갖고만 우리가 판단하진 않지만 좀 비트코인 투자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들고 갈 거야 묶고 더블로 가고 이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고 어느 정도 뭐 3, 4개월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매매를 트레이딩을 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표들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좀 탐욕 단계에 들어가 있네 그럼 물량을 나는 좀 줄일까 뭐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1월 지금 성적을 대선 이후에 지금 여기다 이제 기입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우는 지금 6.1% 정도 상승한 상태고요. 나스닥 6.7% 상승, 코스피는 2.9%가 빠졌고요. 코스닥 4.4%가 빠졌죠. 그리고 우리들의 이제 귀염둥이 비트코인은 11월 한 달 동안에만 28.7% 올랐습니다. 거의 업비트가 상승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거의 뭐 2,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상승했으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덕분에 이 상승률이 평균치가 상당히 올라갔다. 그리고 제가 전에 방송부터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뭐라고 할까요? 팬데믹 기간만큼은 상승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처럼 다우 나스닥만큼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짧게만 진짜 제가 우리 정부라든가 뭐 재경부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제 방송 뭐 볼 확률은 매우 낮지만은요. 진짜 주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없지만 왼쪽에 04년도 지표가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물가가 60%가 올랐다고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2배도 안 돼요 이제. 이게 2가 써져 이제 2배인데 제가 이거 퍼센트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코스피는 그나마 2.8배, 나스닥은 9.2배, 다우는 뭐 사실은 4.2배니까 그럼 코스닥하고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다우도 그래도 많이 오른 거죠. 4배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04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다우에 1억 원 묻었으면 지금 4억 된 거고, 나스닥에 1억을 묻었으면 9억 원이 된 거고, 코스피에 1억 원을 묻었으면 그래도 2억 8천원 된 거고, 코스닥에 묻었으면 1억 9천인데 물가 상승률이 60%인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1억 6천은 돼야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 그러면 코스닥은 1억 9천만 원이 된 거니까 1억 9천만 원 빼기 1억 6천만 원 하면 20년 동안 내가 들고 있었는데 내가 이자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그냥 고유의 자산이라고 가정해도 3천만 원 더 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그 무슨 상법 개정이 됐던 뭔가 수단과 방법을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려야지.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코스닥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코스피만 놓고 보면 제가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경제지표 나오는 거는 한 8위권에서 10위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기준에서 해외를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2004년하고 2024년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요. 그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2004년에는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때 뭐 느낌이 체감적인 느낌은 한 전 세계 한 20위권 뭐 한 18위권 정도 느낌이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가서 느끼는 위상은 대한민국의 위상은 경제적인 위상이죠. 저는 한 8위권 정도까지 느낌도 나거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위권. 네.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거죠.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GDP 순수 지금 결코 되게 낮지 않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도 제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take away라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give away 해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take away 해서 이제 갖고 가시면 되는데 포모라는 말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missing out 나를 삭제시킨다는 의미도 되지만 나를 놓치고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뭐야? 나는 매수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매수를 해서 상승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이렇게 소외되고 돈을 덜 번 느낌이 나고 이래서 이 포모라는 심리가 이제 슬슬 찾아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알트코인이 오르는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모가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는데 알트들이 지금 따라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왜 오르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저 종목이 다음날 오르면 어떡하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일단 매수를 해놓고 자자.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을.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막 오르는 거고 오늘도 아까 업비트 보니까 뭐 100% 상승한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오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가 있고 그래도 상장 폐지되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잘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근데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는 잘 못하겠다 그러면 키웨스트의 투자 멤버십 도움을 받으셔도 뭐 괜찮지 않은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쭉 흘러가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건 이제 4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LA에 가서 크립토닷컴 아레나 제가 재밌게 이렇게 좀 표현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크립토닷컴 아레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LA 레이커스 그 경기하는 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한 바퀴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날은 여기서 이제 하키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거든요. 그날은 운동 경기는 없었고 멕시칸들이 주최하는 무슨 그 뭐라 그럴까 홈커밍 데이 같은 뭐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끝에 진짜 멕시코 사람 딱 보면 멕시코 사람 느낌 나잖아요. 그 멕시코 특유의 그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같은 것도 쓰고 판초 비슷한 옷도 막 입고 오고 그런 분들이 그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제가 여기서 1시간 정도 둘러봤는데 갑자기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줄 서기 전에 사람들 없을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진 좀 안 찍고 기다렸다 찍거든요. 그래서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알아보니까 크립토닷컴이라는 그 크로노스죠, 이제 어피트에서는 그 거기서 이제 여기를 광고를 하는 대신에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고, 이 그 경기장 소유가 크립토닷컴은 아니다. 크립토닷컴이 이제 F1 그랑프리라든지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제가 크립토닷컴을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만드는 거를 또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는, 또 예전부터 좀 나는 좀 실체가 있어 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였는데, 가격이 맨날 1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지금 갑자기 한 250원 넘어갔어요. 거의 300원까지 찍은 것 같아. 근데 내려오는 기간은 거의 한 7, 8개월 걸렸는데 오르는 거는 3일 만에 회복을 해버리니까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투자자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7개월 동안 100원일 때 버텼는데 다른 거 막 오르고 그래갖고 다른 걸 막 옮겨 탔어. 근데 갑자기 이게 100원짜리가 300원 되면 사람이 화병이 난단 말이에요. 화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좀 잘 짚어드릴 수 있다. 자, 요건 이제 그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에 그 연설을 할, 여기 아마 이제 그 뭘 여기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 좀 시커먼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하고, 여기 앞에 막 성적이 막 걸어놓고 옆에 잔디밭에서, 요건 이제 앞면이고, 앞면 여기가 좀 이뻤던 게 약간 놀이끼리한데, 이제 해가 이렇게 비추니까 해가 점점 지면서 얘가 나중에 약간 붉은색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안 가볼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걸으면 꽤 멀어가지고. 요건 뒷면이니까 약간 이제 그 노란 햇빛을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해는 저 왼쪽 느낌이 오시죠? 지금 제 얼굴의 왼쪽, 이쪽에 남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원래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이 석조 건물을 봤을 때 색깔 있죠. 그 연한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상아색 비슷한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경찰차들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경찰차들이 대부분 그 미국이 주별로 경찰차가 다 달라요. 브랜드도 다르고. 근데 여기는 워싱턴 DC잖아요. 그 쉐보레 타오 같은 차량하고, 그다음에 포드 그 익스플로러 있죠. 뭐 그런 차들이 대부분 경찰차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호차로. 그리고 요건 이제 그때 4월에 LA 갔을 때 모습인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제가 두 게임을 봤었는데요. 오타니도 보고. 그리고 야구장에서 꿀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좌석을 옮겨가면서 보거든요. 제가 요 각도를 되게 좋아해요. 위에서 좀 보는 거. 요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레벨에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싶을 때는 한가운데 뒤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좌측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야구가 1루부터 3루를 돌잖아요. 그래서 1루 쪽에 요 반대편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쪽이 야구를 전체적으로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좌석이고, 가격도 저렴한 데 비해서 그날은 제가 여기가 한 2층 반인가 정도 됐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내는 뭐 알아서 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을 가게 됐는데 메이저리그 게임을 하나 봐야 된다 그러면 엄청 비싸요. 밑에 그라운드 레벨은 보통 $250 정도 하고, 지금 제가 본 여기도 한 7, 8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 위치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비트슈아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마 그 비트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비트슈아님 방송은 안 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구독자 29만 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70, 제가 75인데 5살 형님인데,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스타일이야.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내 돈 내고 야구를 볼 일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나는 형이 되게 부러운데 LA에 살면서 야구를 안 봐? 그러니까 둘이 얘기할 때 투로 얘기해 볼게요. 이제 형한테 약간 반말투로 얘기하잖아요. 형, 근데 형은 LA에 사는데 야구를 안 본다고? 나 별 관심이 없어. 아유, 형, 그러면
그래도 나는 두 게임이나 볼 건데 그럼 그 중에 한 게임은 좀 구경 시간 둘 중에 언제 돼요? 그 형수님하고 같이 오세요. 내가 초대할 테니까. 그래서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재밌었던 게 제가 야구 보러 가서 비 온 적이 거의 없는데 비가 보슬비가 오더라고요. 못 볼 뻔했다가 날이 개서 나중에 날씨가 좋아져 갖고 여기 뒤에 보면 약간 먹구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조금 서스펜디드 약간 지연돼 가지고 1시간 있다 플레이가 되긴 했는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제 올려봤고요. 아까 크립토닷컴 아레나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추워가지고 이제 그 형은 지금 후드를 쓰고 계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주로 돌아다닐 때 이 차량 저 차량 많이 렌트해서 타는데 요때는 제가 볼보 XC90을 렌트해가지고 한번 좀 타고 갈 때 모습을 하나 갖고 와봤고 이제 미국 번호판은 이렇게 돼 있죠.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렌트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바로 건너편이 호텔인데 허츠 렌터카가 호텔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바로.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좀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 근데 가격은 되게 비쌉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하루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요거는 제가 좀 비싸서 하루인가 이틀만 이용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XC90을 까는 건 아는데 좀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제 주행감이나 이런 게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니다. 차는 좋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다. 요건 이제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 모습인데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는 SUV보다 세단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멘트 도로가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다른 논리일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SUV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해본 결과 미국에서는 무조건 세단을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피로도가 덜하고. 자, 그리고 이제 캠리하고 포스바겐 제타라 그러면 저는 둘 다 좋은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제타가 더 낫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로는 그건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여러 번 갔을 때마다 제가 추위를 봤는데 이 뉴스에 가끔 나오죠. 웨이모라고 이거 자율주행 차인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여기 타고 있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갔더니 웨이모가 엄청 늘어났는데 원래 차량을 얘네들이 비싼 거 BMW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요건 이제 제규어 차량으로 한 건 제가 처음 봤고 지나가다 한번 찍은 건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계속 센서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그리고 보통 저 웨이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얘가 어차피 목적지까지 알아서 안내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도시에서도 제가 자율주행 차들을 보고 그러는데 또 미국이 주별로 또 다르거든요. 업체도 좀 다르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으로 가장 앞서가 있는 업체는 웨이모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장. 그리고 지난번에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방문한 도시들이 이렇게 100대 도시 중에는 여기 이제 정리가 38위까지 100대 도시 중에 38개 도시를 가봤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방문 횟수, 체류 일수 이런 거 다 정리해뒀고 그 외 방문국가 도시에서 이렇게 쭉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그 질문 안 하셨지만 제가 질문 받았다 가정하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가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나가는 게 좋지 굳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만약에 키웨스트 당신이 한 도시에 가서 만약에 살아야 한다면 어느 도시를 가겠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 팬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 키웨스트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한번 맞춰보시고 제가 한 30초 정도 잠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이제 그 혹시라도 제가 그래도 해외 경험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어디 뭐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그럴 때 좀 고민되시면 저한테 뭐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좋고 뭐 문자로 문의 주셔도 좋고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도 설명드릴 건데 패키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때 싱가포르 그 어디지? 이거 비난받겠네. 이 양반아 신혼여행 간데 까먹었어? 그 싱가포르 하고요 인도네시아 빈탄을 갔다 왔는데 제가 2000년대에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빈탄이 막 뜨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한번 훑고 간 데를 몇 년 뒤에 우리나라가 가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배 타고 30분인가 1시간 타고 섬을 인도네시아 넘어가서 제가 가본 데 중에 인도네시아 표기를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빠진 거 아니야? 어쨌든 빈탄도 인도네시아잖아요, 그죠?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나중에 한번 가볼 건데 하여튼 뭔 얘기가 일로 빠졌나? 이게 동시에 생각이 머릿속에 두세 개 들어올 때 다음 할 얘기를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답을 안 주시고 계신데 그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원래는 이제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요, 보스턴이 이제 수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 미국 이제 시카고 쪽에 있는 오데오의 물줄기가 운하로 쫙 흘러 내려오면서 보스턴 쪽으로 강줄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뉴욕으로 빠지게 되면서 뉴욕이 수도가 된 거고, 뉴욕 수도 이름이 옛날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 무슨 암스테르담이었나 하여튼 뭐 네덜란드 사람들의 영향이 크고 뭐 이래가지고 수로 하면 또 네덜란드 아닙니까? 그래서 뭐 뉴욕 이름도 여러 번 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보스턴은 사실은 작은 도시예요. 보스턴 인구 한번 물어볼까? GPT한테. 제 생각에 보스턴 인구는 100만이 안 될 것 같은데 홀죠. 100만이 뭐야? 한 3, 40만, 반지 50만 찍어볼게요. 보스턴 인구 수는. 왜냐면 보스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얼추 맞췄습니다. 보스턴의 현재 인구는 67만 5천 명이고, 보스턴이 이제 좋은 이유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MIT가 있고 그런데, 보스턴이 이제 약간 가운데 강도 흐르고 이래가지고 서울을 약간 축소해 놓은 모양인데 상당히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 보스턴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재미없다고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 도시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2위를 그 호주 멜버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는 좀 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2위가 지금 이제 미국 시애틀 정도. 근데 2위가 거의 비슷해요. 시카고가 한 2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랑 샌디에고도 괜찮은데 제 기준에 조금 아쉬운 거는 로스앤젤레스는 사실 주변에 뭐 이렇게 할 게 좀 많지는 않다, 제 취향에는. 그리고 샌디에고는 바로 밑에 멕시코라 조금 그렇다. 그리고 워싱턴 DC는 정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2년 정도 살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살면은 그렇게 재미는 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혼여행 이후 패키지 여행을 안 다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저도 회사에서 보내준 패키지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면 그 도시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손으로 계획을 해서 어딘가를 다녀오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경험을 내가 쌓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걸 원하시면 패키지 여행을 안 가시는 게 좋고, 근데 난 귀찮아, 잘 모르겠고 귀찮고 그냥 버스가 와서 나 딱 태워주고 호텔 데려다 주고 식당도 내가 고르기 귀찮아, 여행사라서 알아서 맛있는 데 데려다 줄 거야,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패키지 하시면 되죠. 패키지 여행. 자, 저는 이제 진정한 미국 전문가로 더 앞으로도 거듭날 건데요. 제가 계획을 하고 있던 거 어제 확정을 졌습니다.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그 디트로이트에 이제 24년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 시간으로 출발하면 도착하면 어차피 24일이거든요. 그리고 25년 변동이 없다면 제가 또 소송 관련된 거랑 또 날짜를 맞춰가지고 2월 5일로 해놨고요. 43일간 다녀올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은 제가 시차를 맞추려면 쉽진 않을 텐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9시에 이 한국에서 방송을 하려면 그 지금 서머 타임이 끝났거든요. 디트로이트가 뉴욕하고 시차가 같습니다. 아침 7시에 제가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한국 시간 밤 9시에 시차 이제 그 14시간 차이로 이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을 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위치상으로 보면요. 이쪽이 이제 오른쪽에 뉴욕이 있고 여기 이제 디트로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시카고 밀워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병호 선수가 뛰었던 여기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그 다음에 여기 신시내티 옛날에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이름은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신시내티 레즈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인디애나 여기 폴리스가 있고 그 밑에 여기 글자 안 나오지만 제가 그 인디애나 캘리 스쿨 그 MBA에 한 6개월 정도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서 6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워싱턴 DC가 있고요. 여기 그 제가 말씀드린 보스턴이 여기 있습니다.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는 여기 있고 디트로이트에서 토론토까지 거리가 550km 여기 디트로이트에서 시카고까지 거리가 또 비슷하게 한 5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오데오에서 운하가 이렇게 쭉 여기 지금 운하 길은 안 보이는데 이게 보스턴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공업단지들이 몰려 있고 이제 배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이 이제 수도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정학적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제가 지리 같은 데 관심이 많은 이유도 우리의 역사하고도 많이 관련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코인마켓캡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이 순위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그 사이트를 열어서 좀 갖고 올게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 순위를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도지코인을 예를 들어 드리면 도지코인이 뭐 12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리플을 제쳤습니다. 시가총액이 여기 있죠. 지금 꽤 많이 제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순위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도지코인 하나였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도지코인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12위였는데 6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좀 많이 올라왔나 해서 매도를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매도 시점을 잡거나 반대로 매수 시점을 잡을 때 그 알트코인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코인 마켓캡은 수시로 보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왜 가져왔냐면 다시 여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비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보기에도 좀 멋이 있어. 멋이 있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 대학교 절친이 있는데 조금 느낌이 비슷해서 더 좀 그냥 주는 거 없이 조금 좋은 그런 건 있어. 리플 양말 마음에 들고. 근데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이 SEC하고 소송도 했고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트럼프하고 또 만날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단 리플 가격은 뒤에 자료도 설명드리겠지만 오르긴 오르되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 뭐 30배 오르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좀 안 하시고 보는 종목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블랙락이 있는 거고요. 이 블랙락 본사예요. 이게 허워드 스트리트라고 있고 이 주변에 사실은 암호화폐 관련된 재단들도 꽤 있습니다. 리플은 여기 보시는 데에서 이 건물을 넘어서 한참 좀 한 2km 정도 가야 나오고요. 이 뾰족하게 총알처럼 생긴 건물은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이게 메인 건물이고 이게 또 버스 터미널 역할도 해요. 밑에 미국은 좀 그렇게 설계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건물 아래다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동대구역 가면 신세계가 보면 터미널 안쪽에 넣어놨잖아요. 그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걸 우리나라가 따라한 게 제가 볼 때는 동대구역이 가장 최초로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겉에서는 버스가 안 보이죠.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주변에 또 업체들이 좀 뭐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 업체들을 공개하면 안 되는 데들이 또 있어서 그건 이제 좀 중요한 정보니까. 자, 코인마켓캡 투자법 순위를 체크하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제가 붙여놨었네. 그래서 1위부터 한번 쭉 보면 비트코인 1등, 4위 솔라나, 도지는 6등, 리플은 7등, 카르다노 9등. 카르다노가 사실 한 6위, 5위권까지 막 올라가 있었어요. 시바이노 10등, 욕한 거 아닙니다. 아발란체 11등, 드론 12등, 톤코인 13등, 제인링크 14등, 비트코인 캐시 15등. 수위가 최근에 거의 4배 가까이 오르면서 한 50위권 정도 있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모범생처럼 야 나도 전교 16등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폴카닷? 옛날에 다 우습게 봤지. 내가 이제 제꼈다고. 폴카닷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니어 프로토콜. 이 중에서 제가 대표랑 같이 사진을 찍어본 코인은 리플. 카르다노는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그 찰스 호스킨스가 부끄러움을 엄청 많이 타가지고 해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스피치 하잖아요.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 털복숭이가. 그래서 못 찍었어. 그리고 투론 그 대표 그 저스틴 선을 한번 이렇게 제가 미팅도 한번 할 뻔했는데 그게 그때 저스틴 선이 이제 오기로 했다가 무산돼가지고 서울에서 한번 미팅도 같이 다른 분하고 할 뻔했다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고. 체인링크는 그 대표가 이 사람도 샤이해. 뉴욕에 있는데 오스틴에서 할 때 영상으로 했어. 그래서 그 관련자들은 제가 좀 만났고. 수위 보자. 수위 대표를 제가 그때 봐서는 좀 헷갈리네. 좀 헷갈리고요. 폴카닷 관련자 봤고, 니어 프로토콜 대표 같이 사진 찍고 봤고, 앱토스 봤고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리플 유통량 모니터링. 어제 방송에 말씀드린 건 10월 13일 기준으로 1개월 발행 금액이 1934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비율이 56.6에서 56.9로 조금 늘었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좀 했더니 가격이 이제 948원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다시 이어 나갈게요. 아까 그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시켰어요, 리스트에서. 지금 보면 이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80일이 지난 지금 기준에서 얼마나 증가됐나를 보면 일평균 신규 발행 금액이 맨 밑에 이제 제 텍스트로 적어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2.9억 원이 신규 발행이 된 셈이 됐고 278일간 누적 발행 금액이 지금 리플이 좀 가격 올라서 더 좀 플러스 된 것도 있지만 2.3조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마다 2,48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속도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늘 리플은 상승은 하되 상승폭에 좀 제한이 있다. 왜 제한이 있냐면 저 2,480억 원을 누군가 추가로 매수를 해줘야 가격이 유지되는 좀 그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으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우리가 봐가면서 투자하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이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봉김님 봉죽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불어 선생님께서 봉주르 이거 아니야, 봉주르 아니야, 봉죽 이렇게 혀를 막판에 천장에 대는 듯이 봉죽. 지금 안 되네, 이제 혀가 굳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발음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실 저 일어 배우고 싶었는데 신설 고등학교라 프랑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잠깐 이제 삼천포 잠깐만 가면 선생님께 건의드렸어요. 선생님, 저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은 일어를 배우고 싶은데 제2 외국어로 왜 저희 학교는 불란서 말밖에 배울 수가 없나요? 야, 우리 학교 재단이 말이야. 그게 수원에 이제 유신고등학교랑 같은 재단이고 지금 분리됐지만 아주대학교랑 같은 재단이었는데 뭐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아주대는 빼앗기고 이러다가 그 수원에 사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창윤고등학교는 남녀고이고 언덕백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유신고등학교 있고 산상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재단이 무슨 불란서 무슨 재단하고 뭐 이렇게 자매결연 같은 게 돼 있대요. 그래서 불란서 말을 일단은 우리 신설학교고 저희가 이제 5회 졸업생이 됐으니까 완전 신설이죠. 그래서 불란서밖에 안 돼.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이게 뭐 한 가지만 다른 학교들은 보니까 2가지 뭐 3가지 하던데요. 야, 그냥 임마 불란서 배우란 배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말들이 많네. 자꾸 패러디하게 되네 자꾸. 그 불란서만 배우라니까 학생들이 말들이 많네. 이렇게.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도 이렇게 교무실 찾아가서 건의도 좀 하고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상당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쟤 왜 자꾸 교무실 오는 거야, 쟤. 하여튼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왜 이게 나왔냐. 광고 타임인가 약간. 그래서 제가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를 왜 시작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들 좋은 종목이 많아요. 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미국에 구글도 가보고 애플도 가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보고 보잉도 가보고 아마존도 가보고 스페이스X도 가보고 뭐 리플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느낌적인 것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업체들을 보고 국내 업체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지금 대부분의 뉴스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국내 주식 지금 하면 멍청이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시작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행복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저 잘 되겠다고 지금 49,000원이면 헐값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제발 진짜. 또 먹어 들어도 모르시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미국 국장 쫓아가면은 힘들 수가 있다 지금. 자, 광고 타임입니다. 광고 타임. 셀프 광고 타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자, 11월 암호화폐 투자 멤버십 회원 모집. 자, 제 소개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 매일 브리핑을 제대로 받고 투자하시고 싶은 분. 자, 제공되는 자료들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한 3달 가까이는 좀 적응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공부하기 싫어. 싫어. 그런 분들은 조금 그렇고, 그래도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해지하신 분이 그 환불해 달라고 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던 걸로 봐서는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한 달 정도는 좀 체험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몇 프로 할인 이렇게 또 하긴 그렇지만 최소 날 이제 한 달 단위로 하니까 12일이 지났으니까 10일치 빼고 할인율 또 30% 적용하고 이래갖고 싸게 해드릴 테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거 절대 안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제 자료를 갖다 예전에 팔아먹다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정보 유출을 제가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 퀘스트 그 당신 하는 거 그 한 달 동안 무료로 좀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결제하면 안 되겠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그건 아니 되시겠습니다. 그건 아니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직계 가족까지 정보 공유는 오케이인데, 뭐 친구한테 뭐 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나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은 300만 원,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100만 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는 50만 원인데, 원래는 저는 브론즈 등급도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견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소액이죠.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의견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사실 만들어 드린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꽤 인원수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홀인원 2번의 주인공 퀘스트가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수원 CC를 배경으로 찍어봤고요. 자, 아까 나왔던 크립토닷컴 아레나, 요거 왜 넣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종료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저한테 주는 거죠. 이제 자료가 거의 뒤에까지 왔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좀 교체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분위기면 12월 한 20일 정도, 30일까지 해가지고 1억 5천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 확률로 치면은 저는 항상 확률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단정적일 때 100%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간혹 있지만은, 지금 분위기면 조금 조정 오고 해도 워낙 이제 매도를 사람들이 잘 안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포모에 대한 게 형성돼 있고, 지금 이제 업비트도 순환매가 막 돌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을 원화 기준으로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잘하면 12월 안에 해 넘어가기 전에 얘네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달러로 10만 불은 딱 안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99,899 이런 식으로 내년을 남겨놓기 위해서, 내년에 10만 원 터치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개미들이 사고 팔고 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 거의 없고, 누군가 그 시장을 통제하는 주인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운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2017년도부터 바이낸스 업비트, 주로 바이낸스를 보는데 그 운전사들의 패턴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하는, 아까 웨이모 약간 운전사라고 그럴까? 웨이모 운전사 없지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이 차트를 만들고 조종하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조직이겠죠. 여러 개 연합체일 수도 있고. 예전의 운전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은요, 예전에는 좀 거칠었어요. 그리고 레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아마추어가 막 함부로 이렇게 운전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운전사는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지금 운전사는 거의 F1 그랑프리의 약간 슈마허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이랄까? 상당히 정교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향후의 대응, 이 시장에 대한 그래도 러프한 대응 전략이라도 좀 다시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를 겁니다. 오를 건데 선별적으로 오를 거라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잠깐만, 업비트 종목수가 지금 제가 148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볼까? 제가 정리한 파일인데 지금 갑자기 찾기가 힘들어서. 업비트가 지금 200개가 넘지 않을 텐데.
제가 빨리 엑셀 파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업비트가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좀 그래도 또 우리 라이브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에 제가 이거 자료도 원래 이거 유료 멤버십 자료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분석하는지를 아마 약간 이제 느끼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업비트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 우리 그때 법안 그 6월인가 7월인가 8월에 통과되고 나서요. 상장을 급격하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한 108개, 110개 정도 됐는데요. 업비트가 144개예요. 그리고 빗썸하고 코인원이 몇 개냐 지금. 빗썸은 뭐 작정했나 300개 딱 맞췄지. 코인원 276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3대 거래소의 거래량을 다 합쳐 놓은 것에서 점유율이 업비트가 85에서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5%라고 우리가 업비트를 기준을 잡아도요. 나머지 15% 가지고 이게 576개 빗썸, 코인원 종목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썸하고 코인원 거래를 여러분들이 해보실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 한 종목 하루 거래량이 뭐 200만 원 이런데 어떻게 거래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벌써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말씀드린 지 오래됐습니다만 저는 업비트만 거래하기를 조금 추천드리는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래서 업비트만 해도 이제는 144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예측하는 게 난이도가 지금 매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소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돈을 딸 수가 없어. 소위 말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종목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종목이 적을 때는 한 20개 30개 할 때는 그냥 몇 종목 사놓고 기다리면 막 오르고 막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144개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3개가 순환매 나온다 그래도 한 달이면 90개고 3개도 잘 안 나오지만 90개에도 공전주기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하루에 3종목을 순환매 돌린다 그래도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있어야지 한번 오를까 말까한 암호화폐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진 거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대로 진짜 개나 소나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은 기관들 들어오지, 제가 이제 계속 예측을 해드리고 전체 방송 다른 데도 유튜브 나와서 말씀드린 게 2004년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개미들이 돈 벌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어저께 마무리 장표가 춘식이었더라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마무리 장표를 요걸로 하면서 자 이제 질문 주세요.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 슥 할 거니까 궁금하신 거 빨리 질문 주십시오. 자 보온킴님 항상 이제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님도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요. 아한님도 감사드리고, 오즈의 맙소사 감사드리고, 하러보이 진장님도 감사드리고, 그 실방 참여가 직업님은 제가 댓글창에선 잘 못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댓글에는 다른 뭐 F 뭐 004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댓글 달아주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보온김님 항상 뭐 거의 뭐 에브리데이 그 매번 영상에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음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사실 저는 일본어를 한 달밖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일본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이 일본어를 이렇게 약간 그 일본 영화 배우처럼 약간 따라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이 어쨌든 간에 11월 12월까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강보민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 목소리가 싫습니다.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근데 좋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럴걸요. 자기 목소리나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한 장동건 정도 돼야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드리면 11월 12월이 상승이 많이 되고 누구나 돈을 벌 것 같은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해지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거래하지 않고 감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요. 제가 전에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스모킹 타임 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흡연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솔직히 전문가도 아닌데 야 내가 들었는데 있잖아 B라는 종목이 엄청 좋대 올라갈 것 같대.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스모킹 하러 갔다가 그래? B가 좋다고? 근데 원래 직장에서도 서로 코인 투자하는 얘기는 친한 사람 아니면 거의 안 하고 저는 아예 얘기도 안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가상의 시나리오 써보는 거죠. 내가 A 1000만원치 갖고 있는데 자꾸 내 귀에 맴도네 이게. 나는 B는 관심도 없었는데 자꾸 맴돌아. 근데 저녁 때 이제 회식이 있었고 술 한잔 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잠깐 담배 구름이 하러 나왔어. 근데 B가 자꾸 움찔움찔하네. 그래갖고 아이씨 모르겠다. A를 그냥 올매도 야수의 심장으로 B를 샀어. 근데 B가 막 올라 한 10% 15% 막 오르는 거야.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2차는 내가 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귀가해서 대충 샤워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업비트가 9시에 막 펌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지조를 지켰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서 업비트랜다. 업비트 이제 9시에 문을 열어보니 B 종목은 15% 올라갔다가 내가 잠든 사이에 25%까지 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 있고 A가 막 펌핑이 나와가지고 막 50% 막 오르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이 뭐가 난다고요? 수익이 안 난 것도 짜증이 나겠지만 화병이 난다고요. 화병이.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참 희한한 법칙이 있어. 내가 사면 안 움직여. 내가 팔면 바로 올라.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퀘스트 투자 멤버십입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12일 화요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듭니다. 그 비트코인 장을 제가 새벽에 계속 지키고 그 24시간 거의 응대를 해드리는 거의 느낌이라서 요즘 뭐 쓰러져서 2시간 자고 일어났다 거의 이렇게 한지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보람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유튜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퀘스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나잇.